최근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최근 3분의 1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KF-21 기술도 그만큼 적게 이전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납기 기한도 현 계약상의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무려 8년을 미뤄달라는 염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먹튀가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사청과 카이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내로 KF-21이 전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로서 20년간 전투기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이에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공동개발국에서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숨겨진 반전 카드에 대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이럴까? 최근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라보의 신복인 폭망아라자 판자이탄 특별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방사청장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KF-21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담금의 분자도 꺼내지 않고 무슨 협력을 논하겠다는 건지 웃음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심지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까지 방문하여 인니의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계약 체결 후 3년간 발효하지 않아 전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는데 참 양심도 없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카이도 방문해 KT-1 개량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니 아주 사람 질려버리게 만드는 방한 과정이었는데요. 사실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프라보의 대선 도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프라보어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보잉 F-15EX, 프랑스 라팔, 미라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KF-21 협력을 붕뜨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런 프라보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KF-21 분담금 축소 연장이 진행되었는데 이 역시 프라보어의 정치적 장난질 때문입니다. 바로 프라보어가 인니를 비동맹국 노선으로 결정하면서 더 뒤틀리게 된 거거든요. 서방이나 동구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전략인데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이러한 기조는 사실상 반미 노선이라고 불려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라보어는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중국으로 달려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중국 국방협력의 핵심 파트너였죠. 이후 유럽 순방을 시작한 프라보어는 유럽 3개국을 방문했는데 프랑스, 세르비아, 터키였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패권 없는 독자적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세르비아는 권위주의로 전향해 가고 있으며 터키는 팔레스타인 지원을 표명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활용점정으로 지난 2일 프라보어는 러시아에 방문해 푸틴까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호이 35에 대한 구매 계약,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 더 나아가 합동연합훈련 초청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졌죠. 이건 비동맹국 지위라기보다 아예 반미 노선을 타는 게 아닐까 싶은 상황입니다. 프라보의 이러한 행보는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터키가 러시아의 S-400을 구매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F-35 공동개발국에서 퇴출, 각종 군수무기 제재를 처맞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수호기를 포함해 전투기 기술 이전, 거기다 핵기술까지 협력한다. KF-21G, F-414 엔진 수출에 충분히 제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보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KF-21 따위야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그닥 중요치 않을 테고 결국 분담금 3분의 1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외신들은 일찍이 프라보어의 당선을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인 프라보어는 동티모르 병합작전 당시 민간인 탄압 문제로 미국 출입 금지라는 처분을 받기도 했거든요. 또 그 동티모르와 관련해 악감정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바로 호주인데 미국은 오커스 군사동맹을 조직해 호주 핵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하니 프라보어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들의 KF-21에 대한 기조 역시 사뭇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인니가 없으면 한국은 위기다 라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인도네시아는 KF-21이 없어도 된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니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한국은 양산이 확정되었지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양산 대수조차 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보 요청서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아 RFI를 요청한 필리핀이 더 먼저 KF-21을 인도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수호이 35, 라팔 등 다양한 기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확실히 프라보어 정부 이후 KF-21에 손을 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프라보어가 라팔, 소위35, F-15EX, 미라주 등 주구장창 계약을 체결하며 일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러한 행태는 인리 안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는 딱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이야 4세대 전투기 또는 4.5세대 전투기의 선택폭이 매우 넓지만 앞으로 이후 20년간 공중 우세기로 사용될 5.5세대 전투기의 선택폭은 그야말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KF-21이 유일한 상황이죠. 5.5세대 KF-21 올해 4월 발간된 논문 전투기 세대 구분 정교화에 관한 연구 6세대 분류기준 정립과 4.5세대와 5.5세대 세분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KF-21은 5.5세대 기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단 3개 국가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투기 개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모두 현재 4.5세대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A-18E, 러시아 소위35, 중국 젠16,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스웨덴 자스39 그리펜, 그리고 한국 KF-21입니다. 그러나 위 4.5세대 기체들 중 5세대 이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기체는 오직 KF-21 뿐인데요. 4세대 기체에서 제한적 스텔스 성능, A사 레이더, 능동 레이더 유도무기 등이 장착되어 기존에 비해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된 기체가 4.5세대인데 이러한 4.5세대 기체가 5세대 이상으로 개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텔스 형상 기술, 즉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형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비행시험, 최저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며 이는 사실상 개량이 아닌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한 것과 유사하죠. 쉽게 말해 프랑스의 라팔은 절대로 5세대 기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F5를 마지막으로 라팔의 개량은 없다고 못 박았죠. 5.5세대에서 6세대로의 진화도 마찬가지인데요. 5세대 기체가 6세대로 개량되기 위해서는 꼬리 날개가 없거나 V미과 같은 기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NGAD, 영국 GCAP, 프랑스 FCAS와 같이 6세대 모델들의 그래픽을 보면 모두 그 형상이 광대역 스텔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6세대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5세대 기체에 적용될 수 있는데 가변 사이클 엔진, AI 및 멈티 운영,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즉 기체 외형을 제외한 나머지 6세대 기술들은 바로 전 세대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기존 5세대가 아닌 5.5세대로 불리는 기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기체는 미국의 F-35 블록 5, 러시아의 소이75, 한국의 KF-21 블록 3뿐입니다. 미국 및 유럽이 개발을 천명한 6세대의 경우 실용화되기까지 보수적으로 2045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은 5.5세대 전투기가 세계 하늘을 지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항공산업이 거의 박살난 상태이며 미국의 F-35의 경우는 블록4의 업그레이드도 2040년 연구 시작으로 연기되었기에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5.5세대 기체는 한국 KF-21 블록 3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F-35의 업그레이드 지연 문제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 개발에 착수한 지 28년이 넘은 기체다 보니 전자전 개량에서 수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평가에서 873건의 결함이 발견된 F-35인데 그 가운데 800건 이상이 바로 소프트웨어 결함이었죠. 최신 기술을 적용시키려다 보니 호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F-35의 경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8개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초기 단계부터 설계 생산 테스트를 시행한 조별과제였는데요. 유로파이터도 그렇고 조별과제의 끝은 결국 결함 873건인 것이죠. 즉 앞으로 KF-21은 블록 진화적 단계를 통해 불티나게 팔릴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 각지에 매우 매력적인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같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 F-35를 판매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최우선 도입 후보로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20세기 이후 개발된 유일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최신의 전자전 장비의 호환성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카이는 KF-21EA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KF-21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를 하며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외에도 AARGM-2R과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도 투입이 되죠. 이를 위해 우선 복자형 KF-21B를 개조해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개조하고 총 3개의 전자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KF-21에 장착한 후
이 중 3개의 EA 장비는 2개의 고주파 전자전 장비와 1개의 저주파 전자전 장비로 구성돼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사기적인 전투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KF-21 단자형과 복자형을 굳이 같은 시기에 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5.5세대 전투기를 지니게 된 한국, 인도네시아가 6천억 원의 분담금을 가지고 마치 KF-21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듯 건방 허세를 떨고 있지만 한국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F-35보다 훨씬 이쁘고 섹시하게 잘 빠진 KF-21의 외형에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업그레이드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방산 역사에서 할 수 있듯 항상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있니? 아직 안 갔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